혜민 스님이 풀 소유 논란 이후로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고 계셨는데 3년 만에 TV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BTN 불교TV라는 케이블 방송에서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인데 사람들 반응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 관련 기사들 중에 댓글이 많은 순으로 3개 기사의 댓글들을 합쳐서 3,500개 댓글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 2위가 돈, 4위 풀소유, 5위가 땡중입니다. 그 밖에 사기꾼, 관종, 사이비, 페라리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좀 재밌는 건 이재명이 30번 나오고 조국이 61번, 윤석열은 6번 나왔습니다. 중립기요!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선플들도 있긴 한데 정말 극소수이고 있는 거마저도 누가 비추천을 눌러놨습니다. 댓글들을 모두 보여드릴 순 없지만 현재 혜민 스님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혜민 스님을 쳐봤습니다. 맨 위에 페라리랑 풀소유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혜민 스님이 이런 이미지가 되었냐면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 11월에 혜민 스님이 한 방송에 나와서 자택과 사업체를 공개한 후부터입니다. 삼청동에 있는 개인주택에 살고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너무 세속적으로 보였더랬죠. 게다가 평소에 주로 해오던 말들이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배신감이 들어서 욕을 엄청 했었습니다. 거기다 과거 SNS에 썼던 글들과 여러가지 발언들이 들춰져서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지셨습니다. 조롱하는 별명도 많은데 사람들이 참 창의력도 좋습니다. 혜민 스님의 님자를 빼서 혜민스, 그리고 무소유의 반대말인 풀소유, 땡중, 플렉스님, 공술의 풀수거 등등 모멸적인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저도 혜민 스님에게 악플 같은 건 안 달아봤지만 이 스님 내로남불하는 위선자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고요. 여전히 저는 이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이분의 저서와 강연과 SNS 글들을 찾아봤는데 말씀하시는 주제가 주로 치유, 힐링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런 게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물론 공감되고 좋은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발언과 문구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방임적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는 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찰을 전제하지 않는 힐링 문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취사 선택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혜민 스님에 대한 저의 호불호와는 별개로 이분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비호감이 되신 것 같고 오해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분을 좋아했던 팬분들이 논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엔 혜민 스님 정도의 논란이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건 풀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소통의 방식으로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혜민 스님의 회생 방안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뭘 안다고 남의 회생 방안을 생각하냐 싶기도 합니다. 주제 넘은 짓이죠. 혜민 스님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을 텐데 일면식도 없는 제가 뭐라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혜민 스님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앞가림이나 잘해야 하는 처지고요. 제 자신이 뭐가 잘났다고 가르치려 들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약 논란이 시작될 당시에 혜민 스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해명하다가 악플러들이랑 키보드 배틀 뜨다가 말실수 더해가지고 나락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월의식, 선민의식으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저 혜민 스님이 욕을 먹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그분의 대처가 안타깝고 팬분들 입장도 안타까워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혜민 스님보다 더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은 최소한 자신을 향한 모든 비판에 대해 거짓 변명은 안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해명 없이 겉도는 사과와 자숙이 좋은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분이 거짓말쟁이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재작년 22년에 기자분들이 찾아가서 말 걸었는데 계속 회피하시는 모습이 뭔가 짠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엄청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방구석 찐따예요. 당연히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논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면 댓글로 얘기해주시면 대댓글 달겠습니다. 중립기요! 서론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서론 끝났습니다. 이제 혜민 스님의 논란을 상세하게 분석해보고 각각의 문제의 핵심적인 쟁점을 찾고 회생 방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거를 논란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언과 SNS 글 논란인데 이건 거르겠습니다. 법정 스님 관련 발언, 워킹맘 발언, 자신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면 정치 얘기나 연예인 얘기밖에 할 말이 없다 발언,
조수미 드레스 환복 발언, 우울증 발언 등등 많은 실언들을 하셨는데 저도 이건 대부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말하는 직업이고 사람들한테 뭔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면서 멘토링을 하려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발언들의 의도까지 나빴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말실수들을 제가 굳이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웃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1번 사업 논란, 2번 풀소유 논란, 3번 기타입니다. 영상이 한 2, 3부로 나뉠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선 1번 사업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혜민스님의 사업 논란 당시 밝혀진 사업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마음치유학교와 주식회사 마음수업입니다. 마음치유학교는 심리상담센터고요. 공익법인입니다. 주식회사 마음수업은 스타트업이고요. 당시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과 혜민스님이 공동대표였고 혜민스님 개인 지분이 67%였습니다. 논란 이후로 혜민스님은 회사를 떠나셨고요. 이 두 회사의 논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사업 논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 중 1, 2, 3번이 마음치유학교 논란이고 4번이 마음수업 논란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마음치유학교 수익 기부금 처리 논란. 여기 마음치유학교 재무 공시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수입의 전액이 기부금 수익입니다. 매출이 0원이에요. 아니 여기 수강생분들 수강료 내고 다니실 텐데 좀 이상하죠? 다른 출연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수강료가 주 수입원인 건데 매출액이 0원이라뇨?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모든 수강료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 포스터를 보니까 후원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기부금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내야 할 법인세가 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아무리 비영리 법인이더라도 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비교하시라고 다른 공익법인의 같은 연도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기부금 외에 사업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수익들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들은 기부금 외에 사업 수익은 모두 작성을 해놓고 법인세 낼 것은 내야 합니다. 진짜 기부금만으로 운영하는 곳은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예를 들어 여기 제가 찾은 곳이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마음치유학교처럼 모든 수입이 기부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찐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출연자들이 다 나와 있고 다른 사업 수익이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안 내죠. 그리고 이재훈님이 홍보대사인 옥스팜, NGO 단체고요. 이자 수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금입니다. 법인세 안 냅니다. 여기도 국내에서 다른 수익 사업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치유학교는 사업 수익이 있는데 이걸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탈세 논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공시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특이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사업 수익뿐만 아니라 사업 비용도 기부금으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사업 비용과 기부금 지출 내역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근데 사업 비용에는 인건비나 임차료, 공과금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뭐죠 이거?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비용이 다 계정별로 잘 작성이 돼 있네요. 이 모든 비용이 기부금으로 쳐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여기 강사분들 인건비까지 기부금이면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도 안 떼는 걸까요?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설마 진짜로 모든 돈이 기부금으로 들어왔다가 기부금으로 나가진 않았겠죠. 기부금품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부금품법의 정의는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마음치유학교 강사 인건비는 노동이라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는 수업이라는 반대급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기부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작 기부금 지출 내역에는 찐으로 기부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야 여기 기부도 안 해? 그럼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뭘 하는 거지? 싶잖아요.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시스템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엔 여기에 유료 프로그램들 말고도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이게 이곳의 주요 공익활동인 겁니다. 근데 무료 프로그램이라도 강사 인건비와 그 장소에 대한 임차료 같은 비용들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장부에 기부금으로 쓰기가 애매했던 거죠. 애초에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만큼의 인건비, 공과금, 임차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부금 지출을 아예 작성을 안 하고 무료 프로그램에 든 비용인 인건비와 임차료와 공과금 등을 일반적인 비용으로만 친다면 공익법인이 공익적인 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기 편하려고 아예 모든 비용을 기부금으로 작성해버린 겁니다. 혜민스님, 이것 때문에 장부를 이렇게 쓰신 거 맞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용을 기부금으로 처리한 건 그렇다 치고
처음 논란대로 모든 수익까지 기부금으로 해버리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프로그램들이 엄연히 서비스와 재화가 오고 가는 거래이고 수강료가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부가 되려면 이렇게 수강료를 받지 말고 교회에 헌금 내듯이 수강생들 중 돈을 내고 싶은 사람만 원하는 만큼 봉투에 넣어서 내야 기부인 것 아닌가요? 이렇게 수강료로 낸 돈이 기부금이 돼버리면 수강생들은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공제돼서 좋긴 하겠네요. 근처에 있는 다른 상담센터나 문화센터 가느니 이 센터를 오면 어차피 내는 수강료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아주 경쟁력까지 있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아무튼 제 생각엔 매출액은 매출액으로 작성하고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작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모두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게 허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공익법인 회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혜민 스님이 장부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으신 건 확실합니다. 이어서 업무 추진비 2억 6천만 원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여기 장부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저는 공익법인은 장부를 쓸 때 더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부자들이 믿고 기부를 하죠. 다만 혜민 스님 건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청과 합법적인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원래 관례적으로 허용되는 건데 제가 괜히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혜민 스님이 이런 걸 직접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익과 비용을 모두 기부금으로 작성을 하신 건지, 그리고 마음치유학교의 공익활동인 무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시행되었는지, 무료와 유료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공익활동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유와 논리를 설명해 주셔서 그 논리가 법리적으로 허용이 된다거나 또는 관습적으로라도 참작이 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혜민 스님 본인에게도 팬분들에게도 공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넘게 간언해봤습니다. 사업 논란 1번 끝났습니다. 근데 1번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일부러 끊고 다음 2부 때 사업 논란 2번 업무 추진비 2억 6천만 원 논란을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